네, 여러 선생님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12월 31일 오늘 올해 마지막 날 뵙게 돼서 기쁘고 반갑고 또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뭐 다사다난하다는 그런 표현을 우리 자주 쓰게 되는데 아마 올해만큼 그렇게 큰 일이 많고 또 심란했던 적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후로 이 일들을 잘 정리해서 떠나보내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내년을 다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희 노승영 교수님을 PD라고 저희가 칭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총책이신데요. 우리 국정관리학회에서 노승영 회장님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이 송구영신 방콕 세미나 시리즈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일본에 계신 장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을 온라인에서나마 다시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뜻이 깊고 반갑습니다. 아마 한 해 마지막 날 학회를 여는 곳은 우리 국정관리학회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편하게 뭐 간식도 드시고 커피도 드시면서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1시간 뿐입니다. 그래서 우선 발표를 하시는 황 박사님께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제주대학의 오승원 교수님 또 연세대학의 조윤직 교수님 모시고 지정 토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선생님들 많이 참여를 해주셨고 특히 지금 그 딱 제 화면에 뵙기만 해도 뭐 김상목 교수님 이 분야의 권위자 선생님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또 전임 회장님들 여러 커멘트 주시면 황 박사께서 논문 발전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황은진 박사는 연세대학교에서 이은국 교수님 시절로 석사를 잘 마쳤고 또 아리조나 스테이트에서 박사를 무사히 마치고 지금 들어온 지 뭐 한 2달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국한 아마 첫 신고식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처음에 들어와서 맨 처음에 그 신고 논문을 발표했던 것이 국정관리학회인데 그때 생각이 나네요. 지금은 서울대 정부경쟁력센터에서 포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가 신진 세미나 시리즈가 이번 주에 이제 4회에 걸쳐서 있었고 오늘이 마지막이죠. 그리고 또 1월 달에는 5번의 또 중견 학자분들을 모시고 하는 세미나도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진 학자 세미나로는 오늘이 마지막 결정판인데요. 네, 황운진 박사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 주제는 조직 구성원의 역할 모호성에 관련돼 있는 것인데요. 네, 좋은 발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황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도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탁합니다. 네. 혹시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정부경쟁력센터 전임연구원 황은진입니다. 이렇게 한국국정관리학회 이어달리기 방콕 세미나에 올해 마지막 날 발표의 기회를 또 감사해 주셔서 너무 뜻깊다고 생각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태준 교수님, 오승훈 교수님, 조윤직 교수님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현재 진행 중인 논문이고 오늘의 이 시간을 토대로 앞으로 발전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역할 모호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공공조직에서 상관 리더십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입니다. 발표 순서는 연구 동기, 이론, 연구에 사용된 자료와 방법, 그리고 결과와 연구의 함의 및 한계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 동기를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지방정부 산하의 국제센터에서 연구조교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의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이전에 없던 포지션이 만들어졌고
제가 그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연구 조교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는 것이어서 어떤 연구 프로젝트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제가 미루어 짐작했고, 또 센터도 이 자리를 처음 만든 자리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에게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에서 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간 관리자님과 총책임 박사님과 업무 외의 시간에도 정말 많은 대화를 하고, 어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이 저의 역할을 서로 만들어 나갔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 보조하는 역할로 어 매뉴얼화하기도 해 하였습니다. 이렇게 잘 적응하고 일을 재미있게 하면서 한 1 년여 정도 지났을 쯤에 같이 일을 하던 또 중간 관리자분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셔서 임시로 제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일을 또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 업무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에 대한 어떤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두 번째 고민을 또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책임 박사님과 정말 많은 대화를 했었고, 또 그러한 기회를 만들고자 제가 매주 회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무사히 업무를 마치고 또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총책임 박사님과 인간적으로나 일적으로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이 일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그리고 큰 힘이 되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에서 제가 무엇을 느꼈고, 그리고 연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논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고민의 시작은 역할이 모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과 같은 역할 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역할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심리학에서 오래전부터 연구가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공공 부문의 역할 스트레스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부분에서, 즉 뭐 공기업이라고 하든지 또는 교육청 공무원, 경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아주 많은 연구가 특정직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중앙공무원 역시도 순환근무나 업무 배치 전환 등으로 역할이 달라지기도 하고, 더불어서 그 공공부문이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도록 더욱더 요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들이 공무원에게 어떤 일련의 역할 스트레스를 유발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중앙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지방 공무원들도 대상으로 이 개인과 조직 수준으로 나누어서 성과를 세분화한 연구가 드물다고 판단이 되었고, 리더십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행정학에서 모호성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존재합니다. 먼저 거시적인 구조적인 어떤 조직적인 수준에서 접근하는 방법인데요. 이 첫 번째 방법은 공사 조직 간의 구조적 특성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오는 모호성을 살펴보는 것이 주로 주된 연구들이고, 두 번째는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수준에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개인의 지각 수준과 관련하여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미시적인 접근 방법 중에서도 저의 경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역할 모호성에 중점하여 연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카츠와 칸에 따르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되는 역할과 지각된 역할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기대되는 역할은 조직이 조직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일련의 태도나 행동의 기대를 종합해서 직위를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것이고, 지각된 역할은 역할 수행자 본인이 어떤 직위에 맞는 역할을 지각하는 정도이다라고 합니다. 지각된 역할이 명확할수록 기대에 따라서 행동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해지고, 또 이에 따라서 행동이 역할 기대와 충족되거나 또는 일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성과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선행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대되는 역할과 지각된 역할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는 역할 모호성에 의해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불충분한 정보나 필요한 정보가 없거나 또 불충분한 정보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경우에 역할 모호성이 더욱더 증폭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이 역할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조직 효과성, 즉 조직 몰입, 조직 성과, 조직 만족도 이런 것들과 부의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할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의 그 개념 정의에 따라서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일종의 그 상호 교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와 구성원 교환 이론을 근거로 해서 구성원들의 역할 형성이나 발전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데보라 로버트도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역할 획득, 형성, 발전 단계로 나누고 이러한 단계들 과정 중에 구성원과 리더가 다양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포함하였습니다.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할 모호성이 업무 성과와 조직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살펴보고 상간의 리더십에 관련한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 효과를 실증하고자 합니다. 통제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재직 기간, 그리고 직급, 기간 유형을 포함하였습니다. 데이터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간한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를 이용하였고 회계 분석을 활용하여 분석 단위를 개인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변수를 살펴보면 업무 성과는 3개의 문항을 사용하였고 신뢰도는 0.90, 조직 성과도 3개의 문항을 사용하였고 신뢰도는 0.87. 이런 식으로 각각의 변수가 각 2개에서 4개 정도의 문항을 가지고 변수로 만들어졌고 각각의 신뢰도는 모두 0.7 이상으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역할 모호성은 예상했듯이 업무 성과와 조직 성과 모두 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적 리더십은 조직 성과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변혁적 리더십은 업무 성과와 조직 성과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효과 역시 거래적 리더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할 모호성과 업무 성과의 성과 간의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 효과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역할 모호성과 조직 성과 간의 거래적 리더십의 조절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제 변수를 보면 연령이 업무 성과와 조직 성과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학력과 재직 기간은 업무 성과에, 직급은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 역할 모호성이 높아질수록 성과는 떨어지는 그런 부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 실선이 리더십이 높은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높은 집단일수록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파른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리더십이 높은 집단일 때 낮은 집단에 비해서 역할 모호성이 줄어들수록 업무 성과와 조직 성과가 크게 증가한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통제 변수였던 연령이라는 요소가 모든 성과의 유형에 영향을 미쳤던 결과를 토대로 세대 간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세대 갈등 또는 세대 간 인식 차이 이런 것들이 조직 내에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에서 큰 화두이기 때문에 이 연구 역시 이 세대별로 나누어서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보시면 밀레니얼 세대에는 직접 효과를 고려했을 때 변혁적 리더십만이 유의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기성세대에는 거래적 리더십이 역할 모호성과 조직 성과 간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서 중앙부처와 지방 자치단체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분석 결과 여전히 역할 모호성은 성과와 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의 결과와 동일하게 조직 성과는 거래적 리더십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수준의 성과에 변혁적 리더십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절 효과를 살펴보면 특히 기간 유형에 상관없이 이 밀레니얼 세대들의 역할 모호성과 업무 성과는 변혁적 리더십에 의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되는 것으로 보이고, 중앙부처의 기성세대의 역할 모호성과 조직 성과는 거래적 리더십에 의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성세대에는 중앙부처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이 거래적 리더십의 영향력이 상당히 매우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구는 역할 모호성과 업무 및 조직 성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을 해봤고, 또 이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요인으로 상관의 리더십 유형인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조절 효과를 통해서 영향력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이 민간 부분에 비해서 제도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고, 또 다양한 가치를 업무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공공조직에 어떤 시사하는 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행 연구들을 포함해서 커터는 이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본 연구는 이전의 선행 연구들의 연구를 확인하는 동시에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성과를 업무와 조직 단위로 세분화했고, 또 세대를 나누어서 살펴보았고, 또 조직을 기관 유형에 따라서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의 유형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변혁적 리더십은 업무 성과와 조직 성과 모두 상관없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밀레니얼 세대에게 크게 유의미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큰 기존 연구와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성세대에 비하여 밀레니얼 세대는 경험이 풍부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밀레니얼 세대들에게는 지적 자극이나 개별적 배려, 이런 변혁적 리더십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밀레니얼 세대들에게는 리더와의 그 원활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중앙부처에서 일하는 기성세대에게는 이 역할 모호성과 조직 성과에 관련해서 조직 성과만이 유의미하게 거래적 리더십이 영향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는 성과 연봉, 즉 성과급적 연봉이나 직무성과적 연봉제가 기성세대의 조직 성과에 대한 동기를 일으킨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 저의 연구는 한계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역할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이 업무의 유형이나 성격, 전문성,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관련이 있을 것인데, 제가 이러한 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단계에서는 제가 역할 모호성과 그 성과의 직접적인 그 영향과 리더십의 그 직접적인 조절 효과를 보고 싶어서 일단 다른 변수들을 배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요소들을 나중에 포괄한다면 더욱더 정밀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이 데이터 자체가 구성원들의 인식도를 반영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결과가 인플레이션 효과의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인지하고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에는 주관적인 이 인식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조금 힘들겠지만 객관적인 지표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면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끝자락에 해당하는 제가 이 본 연구의 결과를 비추어서 경험을 좀 회고해 보자면 총책임자 박사님의 그 개별적인 응원과 배려, 그리고 같은 학문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많은 지적인 자극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해서 정말 빈번하고 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이러한 민주적이고 지지적인 리더십 덕분에 제가 전반적으로 업무를 잘 마친 것이라고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발표입니다. 끝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 박사님 감사합니다. 뭐 20분 안쪽으로 아주 깔끔하게 내용을 잘 요약을 해주셨네요. 역할 모호성이 업무 성과,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기본적으로 보셨고, 그거를 이제 조절 효과, 리더십의 조절 효과를 보았고, 그 다음에는 세대별로 그걸 나누어서 다시 한번 보신 그 구도이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지정 토론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순서를 드리는 게 맞겠죠. 네, 제주대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오승은 교수님하고 연세대학교의 조윤직 교수님이신데요. 우선 오 교수님께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어, 황 박사님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랜선으로라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그 재밌는 주제라서 저도 재밌게 읽었고요. 그 뭐 끝부분의 연구의 한계로 이미 정리를 다 하셨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특별히 드릴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제 몇 가지 읽으면서 그 이제 독자로서 궁금했던 점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황 박사님께서 이제 그 논문을 그 쓰실 때 사용하신 모형은 이제 그 리더십 연구 중에서는 1차원 모형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네. 그 아마도 그 제가 이 논문을 쭉 읽으면서 뒤쪽에 이제 그 해석을 보시면은 그 함의 부분에 쓰신 거는 대부분 이제 뭐 2차원이나 3차원 모형에서 나올 만한 그런 이제 함의들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왜 그러면 2차원 모형이나 3차원 모형을 쓰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니 아마도 그 2차 자료를 사용하시느라고 이제 쓸 수 있는 데이터가 한정적이라 그러셨을 거라는 짐작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연구자로서 그 자료 부족 때문에 이제 제한적 모형을 쓰는 아쉬움 이런 거 이제 많이 느끼셨을 거라는 걸 이제 짐작으로 이제 느꼈었고요. 그리고 그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그 공공 부분에서 대부분 이 역할 모호성이라고 하는 주제가 소방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그 업무 자체가 아마도 그 부분이 이제 그 명령 계통이 확실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어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일반직 공무원들 대상으로 이제 이런 연구를 해본 그 재밌는 논문이라서 저도 이제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네. 그 이제 뭐 자료 부족 때문이셨겠지만 만약에 인제 가능하시다면 앞으로 그 이제 1차 자료를 직접 뭐 컬렉트 하신 뭐 그런 기회가 있으신다면 저는 그 역할 모호성의 원인을 이분들이 뭐라고 느끼고 있는가 그 원인에 대한 탐색 뭐 이런 것들이 인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부분에서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할 모호성을 느끼는 원인이 정보 부족이냐 뭐 또는 훈련
부족이냐, 그다음에 뭐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문제냐, 뭐 채널의 문제냐, 이런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사실상 리더십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이제 그 리더십과의 관계만을 본다는 거는 이제 조금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역할 모호성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고찰을 하는 것이 좀 이제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그 독자로서 이제 궁금했던 것은 그림 1번에 보시면 이제 분석 모형을 그리셨는데, 요 분석 모형은 과연 그 박사님이 그 세우신 연구 가설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성과 부분을 업무 성과와 조직 성과 이렇게 그 하셨는데, 이건 뭐 단순한 합으로 보시는 것인지, 이제 있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더 이제 그 모형을 좀 정교하게 그려주시면 이해에 좀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뭐 연구 한계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엄밀히 말하면 요 종속 변수 부분은 업무 성과와 조직 성과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에 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자기 평가, 그래서 그 평균을 보면은 스스로 그 이 업무 평가에 대한 그 평균이 그 조직 평가에 대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천적으로 그 데이터에 관한 그 이제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배제할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것을 이제 그 정말 그 본인이 받은 그 성과 평가의 점수라든지, 뭐 아니면 조직이 받은 그 이제 성과 평가 점수라든지, 이렇게 좀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로 한번 그 바꿔서 연구를 해보면 또 재밌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샘플에 관한 걸 이제 보면은요, 저는 이제 먼저 보내주신 원고를 쭉 봤기 때문에 이 발표 자료에는 없는 원고를 좀 봤었는데, 샘플링을 보면은 8, 9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제 10%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 그 조직이 피라미드 조직이라 그 하부가 훨씬 많은 구조인데, 다른 직급에 비해서도 좀 과소대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 샘플링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발표 자료에는 이제 그 중앙정보, 지방정보 이렇게 나누셨는데, 원래 원고를 보면은 중앙정보하고 광역지자체 이렇게 나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기초지자체는 원래 데이터에 없어서 이제 안 넣으신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연구자로서 그 중앙정보와 그 지자체 간에 어떤 그 차이를 보여줄 걸 좀 기대를 하시면서 이 연구 설계를 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좀 궁금했습니다. 재밌는 연구 잘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 교수님 꼼꼼하게 잘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조 교수님 말씀을 마저 듣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황 박사님께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네, 그럼 조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의 조윤직입니다. 황은진 박사님, 좋은 논문 또 쓰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모호성이라는 개념이 행정학 분야에 소개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또 역할 모호성도 역시 이렇게 더 이상은 낯설게 다가오지 않는 개념이 된 거를 보면 여러 학자들께서 또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셨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영학이나 다른 분야에 비해서 연구의 내용이나 또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또 발전돼야 되는 부분들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황은진 박사님 논문이 많은 도움이 될 거다, 또 새롭게 기여를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저자라면 고민이 좀 되었을 부분들, 보완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향후 또 이런 좀 더 크게 볼 때 이 분야의 연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볼 만한 이슈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보고, 또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교수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 논문에서 이제 종속 변수로 개인의 업무 성과하고 조직 차원의 조직 성과를 함께 다루고 계신데요. 근데 이제 조직 성과 같은 경우에 개인 차원에서의 역할 모호성이 조직 전체의 성과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약간의 좀 논리적인 공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엄밀히 표현하자면 아까 오승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된 조직 성과일 텐데요. 어떻게 개인 차원의 역할 모호성이 조직 전체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좀 더 보완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재는 약간 분석 단위가 개인 대 조직으로 약간 어긋나 있는 느낌이 있어서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측정 문항을 우리가 봤을 때도 역할 모호성 문항들은 나의 담당 업무에 대한으로 이제 문항들이 다 시작하고 있고, 조직 성과는 우리 기관은 이라는 걸로 다 시작을 하고 있어서 더 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더 멤버 익스체인지 이론을 조절 효과에 대한 어떤 배경으로 소개를 하고 계신데,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 리더 LMX 이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 조직이나 부서 내에서 내 집단과 외 집단이 구분됨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이 두 집단을 약간 구분해서 비교 분석을 진행을 해야 약간 이론적 논의랑 좀 더 잘 맞물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 논문에서는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을 조절 변수로 사용하고 계셔서 구체적으로 이 LMX 이론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좀 뭐 가능하면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절 효과 섹션의 뒷부분에서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 효과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을 소개하시면서 이제 가설들을 도출하고 계신데, 좀 더 욕심을 내자면 이제 기존 논문들을 인용하는 거에서 좀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왜 거래적 리더십이나 변혁적 리더십이 역할 모호성과 성과 사이에서 조절 변수로서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딱 거기에 좀 맞춤형 이론적 논의가 제시가 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질문들을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우선 첫째로 어떤 이론적 논의에 근거해서 리더십이 역할 모호성의 부정적인 역할을 완화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 효과에 동일한 이론적 논의가 적용될 것일까, 혹은 차별화된 이론적 논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도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두 리더십의 조절 효과의 영향력의 차이에 관한 가설도 논의가 가능할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이론적 논의에 근거해서 두 조절 변수의 영향력 차이가 나타날 걸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는데요. 본 논문에서 살펴보는 이제 세대 간의 영향력의 차이하고 관련해서도 뭔가 관련되는 이론적 논의랑 관련 가설이 제시되면, 그리고 그게 좀 검증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도 좀 보완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1에 나와 있는 분석 모형을 보면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가 다시 이제 리마인드가 됐는데, LMX 이론에 기반해서 이제 이 조절 변수를 검증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 분석 틀에는 LMX가 사실은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LMX가 거래적 변혁적 리더십이랑 연계되는지 이런 설명들이 좀 보충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분석 결과에서 상관관계 표를 보니까 그 거래적 리더십이랑 변혁적 리더십이 굉장히 상관관계가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0.78로 이제 제가 읽어본 그 논문에서는 0.78로 높게 나와서 다중공선성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 결과의 해석과 관련해서, 특히 조절 효과 해석이랑 관련해서 제가 좀 언뜻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귀 분석표를 보고 해석하기로는 업무 성과나 조직 성과의 경우에 거래적 리더십이 증가할수록 업무 성과와 조직 성과를 낮추는 역할 모호성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설하고 어떻게 보면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래프 같은 그 제시해 주신 그래프를 볼 때도 역할 모호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업무 성과가 감소하는데, 변혁적 리더십의 수준이 높을 때
그 업무 성과를 감소시키는 역할 모호성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그게 더 가파르게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사님께서는 지금 저거를 이제 역할 어떻게 보면 모호성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명료성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저걸 거꾸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신데, 통상적으로는 저는 이제 지금까지 그 조절 변수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을 해올 때 이게 자연스럽게 증가함에 따라서 어떻게 더 빨리 감소하는지 더 덜 감소하는지를 봐서 제가 하는 그 해석하는 방식이면 조금 해석 결과가 달라지게 돼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면 이게 좀 연습 삼아서 역할 모호성을 차라리 역코딩을 하셔서 역할 명료성으로 명명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회귀 분석을 돌리셔서 그래프를 그리시고 한번 분석 결과를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그냥 그래프상으로 보면 조절 변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민 센터링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뭐 민 센터링이 사실 능사는 아닌데, 이게 저는 이렇게 다중공서성 문제 때문에 좀 민 센터링을 하고 분석을 하는 편이어서 그렇게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미있게 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세대별 분석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리더십 스타일이 세대별로 다른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가정할 수 있는 근거는 뭔지, 기존의 세대 담론에서 어떤 구체적인 주장에 의해서 그런 차별화된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확장해서 다룬다면 더 재밌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토론이 좀 길죠. 거의 끝나갑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좀 더 실제적인 정책적 함의가 이루어지면 논문의 질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거래적 변혁적 리더십이 중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들이 필요할지,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들한테 제공되는 훈련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지, 또 세대 간 효과적인 리더십 유형이 만약에 다르다면 이걸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되고, 리더 입장에서는 어떤 고민이 필요하고 해결책을 내놓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풍성하게 담기면 이 논문의 학술적 의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함의도 더욱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논문에 대한 세세한 코멘트는 이 정도인데요. 이 논문을 비롯해서 저도 또 같이 이제 공공관리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는 학자로서 고민해보고 싶은 주제를 좀 크게 한 2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행정학 연구에 있어서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생각도 들 텐데요.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을 고려한 연구들이 이제 우리 학계에서도 좀 많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도 LMX 이론을 설명하시면서 리더와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역할 획득 단계, 역할 형성 단계, 역할 발전 단계 이렇게 나눠서 이제 황 박사님께서 논의를 해주셨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단계별로 이런 어떤 그 시간적 다이내믹스를 고려한 후속 연구가 좀 이루어지면 학술적으로도 좀 흥미롭고 실제적인 정책 적합성도 큰 연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것과 연관해서 저처럼 매니지먼트 분야의 학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동일 방법 편의의 문제도 좀 시계열적인 데이터 수집으로 좀 부분적으로 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이런 데이터 모으는 게 쉽지 않으면 같이 관련 분야의 학자들이 어떻게 좀 협력해서 좋은 데이터 세트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함께 고민하는 자리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양성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다양성 관리라는 게 뭐 서구 국가들에서 많이 시작됐고, 처음에는 인종 다양성이나 성별 다양성 같은 어떻게 보면 눈에 확연히 보이는 그런 다양성들을 위주로 논의가 시작이 많이 됐으면 이제 점점 그 차원이 넓어지고 더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세대 간 차이도 사실은 연령 다양성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점점 우리 사회도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어떤 다양성 차원의 연구가 공직사회에 당장 필요하고, 어떤 다양성 차원을 발굴하고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게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토론은 여기까지고요. 황 박사님 좋은 논문 쓰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제 토론이 작게나마 또 향후 연구 발전시키시는 데 도움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 교수님 감사합니다. 조 교수님하고 그
여러 번 제가 그 학위 논문 심사에 참여를 하는데요. 항상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꼼꼼하게 코멘트해 주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늘도 유감 없이 그 능력을 발휘해 주셔서 정말 세세한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황 박사님 논문에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그 채팅창에 발언을 원하시는 경우에다 여기다 올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올라온 내용이 없네요. 그러나 질문이나 코멘트가 없다기보다는 용기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우리 강용기 선생님께 우선 발언을 좀 부탁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용기 선배님 혹시 가능하시면은 짤막하게라도 코멘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땅치 않으시면 다른 선생님 중에서 혹시 코멘트가 있으시면은 표시를 해주셔도 좋고요. 없으시면은 제가 한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사이에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화면을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내려주시면은 제가 화면에다 올릴게요. 네, 황 박사님 요거를 한번 네. 네, 공유가 되었나요? 표 2가 보이십니까? 네, 그 표 2에 보면은요. 이 업무 성과하고 이제 조직 성과에 조금 주목을 해주시면 업무 성과의 경우에는 전부 다 나는입니다. 네, 행정연구원의 그 설문 문항이죠. 4,111명의 광역지자체하고 중앙정부 부처에 설문을 한 내용인데 업무 성과는 나의 담당 업무, 나의 담당 업무, 나의 담당 업무 이렇게 돼 있죠. 네, 조직 성과의 경우에는 우리 기관입니다. 우리 기관은 비용 절감, 우리 기관의 성과. 그래서 그 아까 황 박사님 그 결과표를 보니까 이 거래적 리더십하고 변혁적 리더십이 업무 성과하고 조직 성과를 이렇게 나눠서 보았을 때 그 표 4든가요? 네, 이 업무 성과하고 조직 성과를 크게 이제 나누어서 역할 모호성, 거래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을 보고 있는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는 나는으로 시작하는 부분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리더들이 우리 그 나의 상사가 우리 기관에 미치는 그 영향보다는 나에 대한 그 답변이 훨씬 더 직접적이고 솔직한 어떤 설문 결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조인직 교수님도 처음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차원하고 조직적인 차원,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설문 결과, 이 설문 문항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설문 그 내용은 나의 상사가로 전부 시작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미루어 짐작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아마 답변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 나의 상사가 뭐 좋은 분이니까 우리 기관에 비용 절감을 하겠지. 네, 매우 좋음.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 업무 성과의 경우에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인색하게 또는 뭐 솔직하게라고 할까요? 보다 더 짜게 평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설문 문항만 보자면. 그래서 그런 것이 여기에 어떻게 업무 성과하고 조직 성과를 보았을 때 아까 이 거래적 리더십의 경우에는 별이 안 떴잖아요. 그리고 전반적인 통계치가 이 조직 성과보다는 업무 성과가 더 낮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별표의 수준도 그렇고 어떤 거는 유의미하지 않게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그런 차이점이 이 문항에서부터 도출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네, 제가 방향을 제대로 잡았는지 조 교수님 혹시 코멘트 좀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이 문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어떤 아티팩트가 서베이 아티팩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일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걸 다시 뭐 내리겠습니다. 내리고 네, 여러 가지 또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혹시 김상목 교수님
추가적인 코멘트 해주실 만한 내용이 없을까요?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예. 제가 뭐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역할 모호성과 이제 그 성과의 관계를 봤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은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일인이지만, 또 다르게 보면은 전체 조직의 한 구성원이라고 하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할 때 보면 내가 맡은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일원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역할 모호성을 독립 변수로 준다면 그 대립되어지는 또 다른 하나의 독립 변수를 추가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설문을 보면은 아마 그 조직 목표의 명확성인가 뭐 이런 설문 문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모호하게 인식을 하더라도 내가 우리 조직이 수행해야 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업무 성과나 뭐 조직 성과에도 이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역할 모호성의 독립 변수로서의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면 그와 대비되어지는 조직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 이것을 같이 독립 변수로 넣어줘서 조직 목표에 대한 인식을 통제했을 때 역할 모호성이 얼마나 관계가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이 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설문 문항 자체에 있어서 조직 성과의 문항도 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게 세계에 있는 이 문항이 실제로 조직 성과를 대변한다라고 이제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공공조직의 경우 이런 조직 성과 같은 문항으로 이제 한다 그러면 왜 이 문항을 가지고 조직 성과를 보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논리적인 설명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직 성과라고 하는 걸 쓰기가 좀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그 이 common method bias를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이 조직 성과에 대한 측정이 함께 일어났을 때 많은 바이어스가 생긴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아서 그런 점에 이제 주의가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이게 뭐 이 분석을 할 때 개인 차원, 뭐 조직 차원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모형 안에서도 조직 차원의 영향력을 이제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픽스드 이펙트를 갖다가 통제해서 이 회귀 분석을 하면 훨씬 더 모형의 설명력이 좀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직 차원의 다양한 특성들이 업무 성과에 이제 영향을 미칠 텐데 이걸 우리가 이 분석 모형에서 다 다룰 수 없으니까 그런 오미티드 베리어블로 인한 그런 바이어스를 이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조직 단위에 있어서 그 픽스드 이펙트를 이제 통제하고 분석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아마 뭐 제가 알기로는 SPSS에서는 할 수는 없지만 스타타나 R을 쓰면 그 픽스드 이펙트를 갖다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하면은 논문에 있어서 엄정함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 세대에 대한 건데요. 그 세대에 대한 것은 이제 연령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좀 그거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 다양성의 문제가 지역의 문제도 좀 관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조직이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는 좀 이게 다르다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이게 이 도농 간의 어느 지역에 이제 위치하고 있느냐 기관이, 예를 들면 뭐 광역자치단체냐 아니면 중앙 정부라고 하더라도 이 중앙 정부가 서울에 있느냐 뭐 대전에 있느냐 세종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게 조직이 느끼는 분위기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뭐 저는 그 이 정도 뭐로 의견을 좀 주면
밖에 안 됩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뭐 별로 아유, 뭐라 아닙니다. 김상묵 교수님 가장 그 널리 회자되는 그 피인용 논문으로 아주 유명하신데요. 오늘도 좋은 코멘트 주셔서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방법론적인 부분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혹시 그 지금 들어와 있는 분 중에 이 분야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뭐 송현진 박사도 그렇고 또 오지원 원생도 그렇고, 네, 추가적인 질문, 코멘트 있으시면 네, 어떤 분이시든지 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 장영진 교수님은 미처 인사를 못 드렸는데 장 교수님 지금 일본에 체류하고 계신가요?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저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지금 추호대학교에 있고요. 예, 저도 코멘트 한 가지만 해도 될까요? 네네, 그럼요. 예. 예. 저는 지금, 그러니까 업무의 모호성이나 리더십이나 조직 성과나 다 중요한 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논문은 이렇게 제가 다 읽지 못해서 제 코멘트가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논문의 타이틀을 딱 보면, 제목을 보면, 제목만 보면 우리가 쉽게 이 연구는 이런 식의 연구를 했겠구나. 그리고 지금 이 많은 이제 조직 관련된 연구들이 이렇게 뭐 이런 변수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면 내가 서베이를 하거나 아니면 서베이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이제 분석을 하거나, 사실 이게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냥 지금 제가 황은진 박사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야를 하시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시는지 그걸 잘 모르는데, 혹시 그러니까 신진학자라면 좀 더 뭐랄까 좀 도전적으로 또 새로운 연구 방법이 없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신진학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행정관리 분야를 공부하는 모든 학자분들이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스스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티피컬한 전형적인 연구 말고 뭔가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 이런 업무의 모호성이 조직의 성과나 개인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리더십도 정말 중요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하면 뭐 조금 더 저희가 좀 프랙티컬한 임플리케이션을 공무원들한테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연구하실 거니까 혹시 다른 연구 방법들, 어떻게 하면 이 주제를 가지고 다른 연구 방법을 통해서 뭐 결론을 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황 박사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데요. 새로운 이론적 논의도 지적을 해주신 선생님 계시고, 새로운 모델, 또 새로운 방법론, 또 새로운 변수의 추가, 아까 김상묵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더 어깨를 무겁게 해주실 그 원수견 회장님이나 또 조병우 박사님이나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짤막하게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황 박사님께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뭐 사실은 조직 이론으로 이런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아까 그 조윤직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 무슨 생각했냐면, 아니 이분이 제 마음을 다 읽으셨나 할 정도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들을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특히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 동의하는데 특히 LMX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LMX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그룹, 아웃그룹, 다시 말하면 상사와 부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다 그것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형성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왜 이게 LMX인데 그냥 단순 성별을 하셨지, 단순 학력만 하셨지, 제가 그런 좀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이미 세컨더리 데이터 가지고 쓰시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다음번에는 한번 그러니까 섹스 컴포지션이라든가 아니면 학력 컴포지션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한 번 더 좀 어드밴스되게 해보시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수년 전에, 저는 물론 이제 젠더 컴포지션만 가지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조직에서 여성의 경우는 여전히 아직도 역할 모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생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나와 우리 상사와의 이 컴포지션에 따라서, 그게 뭐 젠더일 수도 있고 또 학력일 수도 있고 학교,
그다음에 때로는 지역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컴포지션이 같이 있으면 단순히 성별만 놓고 본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그리고 LMX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하고도 맞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나중에 황 박사님이 그런 연구들을 하셔서 저희들에게 좀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병호 박사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일단 뭐 시간 관계상 채팅을 한다고 채팅에 잠깐 남겨놓긴 했는데 일단 저희는 이거 전공이 재무행정이라 일단 발표와 토론 코멘트를 통해서 많이 배웠다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특별한 질문과 코멘트는 없는데 한 가지 그래도 많은 그 코멘트를 들었으니까 좀 칭찬을 하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2차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고 이제 이론을 검증하는 작업 자체가 쉽지 않은데 2차 데이터가 가지는 한계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 있는 분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점이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그 교수님들께서 주셨던 그 토론 내용과 이제 그 코멘트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발전시키면 좋은 연구가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송현진 박사님이 채팅창에 먼저 올려주셨는데 내용이 길어서 제가 미처 다 읽지를 못했네요. 짤막하게 코멘트 부탁드릴까요, 송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의 박사과정 재학 중인 송현진입니다. 네, 졸업을 앞두고 있고요. 발표 너무 재밌고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2016년 이 데이터가 매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2016년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 이 역할 모호성이 저는 종속 변수가 그때 제 기억으로 조직 몰입이었는데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도 비슷하게 이렇게 상사가 어떤 개입을 해서 뭔가 지원을 해줬을 때 조절 요인으로 보면 상사가 피드백을 해주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기보다 역할 모호성이 중반 이상으로 더 심해질 경우에 부정적인 결과를 내는 그런 걸 저도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왔어서 그때 이게 왜 그럴까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그때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그 의사소통이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2개의 조절 변수를 봤었어요. 그래서 상사가 피드백을 해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소통에 있어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전달을 하는 거라면 커뮤니케이션은 상호 간의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변수는 종속 변수의 긍정적인 조절 효과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근데 여기서 또 밀레니얼 세대랑 기성세대를 구분해서 보셨을 때 밀레니얼 세대에서만 결국 그 결과 올려주신 전체 그 논문에서 보면은 밀레니얼 세대에서만 그 조절 변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상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미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의 모호성에 도달해 버리고 나면 상사가 뭐라고 말하든 그걸 듣지 않고 성과가 점점 낮아지는 그런 것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역할 모호성의 문제가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먼저 좀 더 해결이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이 역할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목표를 수립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좀 더 함의를 내기 쉽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다른 교수님들께서 조직 성과 변수를 또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결과표를 봤더니 역시 또 표 5에서 보면은 기성세대들은 좀 더 연차가 길면 길수록 우리 조직 성과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직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이 조직과 내가 점점 동일시돼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내 성과가 좋으면 마치 우리 조직의 성과도 좋을 것 같고 내 성과가 마치 조직의 성과로 대변되는 것 같은 그런 일치감을 많이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조직 성과 변수, 그 문항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담아서 얘기를 해보면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그 모호성이랑 그다음에 세대적인 얘기랑 리더십 얘기를 모두 묶어서 좀 더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코멘트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황은진 박사님께 다시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코멘트를 정말 풍부하게 해주셔서 앞으로 연구를 더 진행하는데 너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승훈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코멘트들을 바탕으로 제가 업무 모호성과 관련해서 다른 분야, 뭐 특정직 같은 경우는 명령 체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선행 연구들과 차이점을 더욱더 확실하게 본 연구에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2차 데이터를 썼기 때문에 오는 그 한계점들을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이 예를 들어서 뭐 정보 부족이나 훈련 부족에는 영향을 미치는데 다른 그 모호성의 원인이 되는 다른 요인들에는 뭐 영향을 안 미친다든지 이런 좀 세부적으로 다양한 원인들을 탐색하는 그런 연구들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분석 모형을 좀 더 리더의 입장에서 정교화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샘플링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미처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급급 그 과소대표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제가 추후에 연구에 좀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혹시 빼먹은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다시 또 추후에 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윤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개인 성과와 개인이 인식하는 그 조직 성과에 대한 그 연결고리, 논리적 연결고리를 좀 더 추후에 보강하는 것이 저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LMX에 대해서 조윤직 교수님과 원수경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연구가 진행 중인 연구이다 보니까 포함이 아직 안 되었는데요. 그 블라우 인덱스를 이용해서 그 여자와 남자의 컴포지션을 지금 기관별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또 세대별로 컴포지션도 지금 칼큘레이션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미처 그것은 연구에 포함을 하지 못해서 아마도 그 이론적 논의와 결과가 조금 미스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향후 연구에는 아마 섹스 컴포지션과 세대 컴포지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LMX의 이론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연구가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의 그 다중 공선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그 조절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다중 공선성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제가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민센터링은 제가 해봤는데 결과가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냥 원래 데이터로 해도 분산만 조금 더 커질 뿐이지 다른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원래 데이터로 사용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그래프 해석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역할 모호성이 낮아질수록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아마 역코딩을 해봐서 역할 명료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각을 또 주셔서 그 시각대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건 나중에 또 김성묵 교수님께서 조직 목표 명확성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하고 같이 함께 이 명료성 이걸로 같이 함께 조직 차원에서 픽스드 이펙트로 한번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좋은 의견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세대별 담론과 관련해서 그 근거 이론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제가 지금 진행 중인 논문이라서 풍부하게 이론에 대해서 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오늘도 인지를 하였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론을 보강을 하는 부분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나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현실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연구 끝부분에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많은 좋은 주제들, 연구 주제들을 몇 가지 같이 생각해보자라고 하시면서 나눠주셨는데, 혹시나 데이터 구축이나 뭐 어떠한 참여들의 기회가 있다면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참여 해주시면 연락 주시면 열심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태준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개인 차원과 조직 차원 그 문항에서 그 연결고리를 좀 보강하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역시 제가 좀 더 보강하는 방안으로 이론적 부분에서 좀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목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 조직 목표 명확성이 독립 변수로 추가되면 조금 더 풍부한 연구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논리적인 설명이 좀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은 코멘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조직 차원을 픽스드 이펙트로 한다는 것을 저도 한번 시도를 하다가 제가 기한이 너무 짧게 남아서 네, 그렇게 포함하지 못했는데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부터 코멘트를 주신 장영진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새로운 연구 방법론이나 기존에 좀 너무나 흔하게 쓰여졌던 연구 방법론이 아닌 신진학자로서 좀 더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연구 방법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병호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2차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힘든 작업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나 감사한 코멘트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현진 박사님 비슷한 연구를 하셔서 그런지 정말 도움되는 코멘트 감사합니다. 저도 이 의사소통과 관련해서 이 피드백과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눈 연구들은 종종 보긴 했는데 제가 그것을 여기에 적용할 것을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고 나름 좋은 결과가 있으면 함께 또 공유하고 같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성과 변수에 대해서 기성세대들이 조직과 내가 동일시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요인들도 논문에서 좀 녹여내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코멘트가 있으면 혹시나 너무 많은 코멘트를 받아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논문에 많은 영향을 발전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꼼꼼하게 전부 다 리스폰스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 막판에 우리 이삼일 교수님께서 비디오가 딱 들어왔는데요. 이삼일 교수님 혹시 뭐 마지막 새해 인사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탤 말씀이 없어서 새해 인사라도 모두 다 복된 한 해 되시고 또 새해에는 소망하는 것들 많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발표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홍 박사. 감사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사회 시작하면서 저도 예전에 국정관리학회에서 처음 논문을 발표한 그런 기억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논문 발표하고 나서 거의 뭐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네, 그 생각을 하니까 오늘 황은진 박사님은 너무나 발표 잘 해주셨고요. 또 발전적인 코멘트 다 선생님들께서 해주셔서 보다 더 좋은 논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총 PD, 우리 국정관리학회 노승용 회장님께서 마지막 마무리 인사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제 소임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보다는 더 나은 내년 맞으시기 빕니다. 네, 노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써주신 뭐 공공기관에 계신 분 말씀이 있어서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상사가 밀레니얼 세대에 개입했을 때 역할 모호성이 다소 심해지는 걸 요즘 경험하셨다. 뭐 이렇게 이제 채팅창에 공공기관에 계신 분의 어떤 마음을 적어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지금 4일째 저희 뭐 교수님들 또 학생들 또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 많이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제 몇 시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한 뭐 9시간 정도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1월 4일 날 다시 2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